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화와 생명원소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25년 지나면은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즉 인간은 25세 이전까지만 신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세 이후부터는 점차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40세가 지나면 이제 갱년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때에는 노화의 속도가 더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30대까지는 그 곱고 젊었던 여성들도 40세 이후부터는 급속히 늙어가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부터는 더 급속히 노화가 진행이 돼서 질병이 이제 없던 것도 발생이 되고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병들이 합병으로 나타나게 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생입니다. 여기서 오장육부라고 하는 모든 장기는 동시에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늙어가지만 뼈만 35세 이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뼈를 제외한 모든 장기는 25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학자들이 노화의 원인을 이제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학설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학설이지 그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통계를 가지거나 통계가 아닌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진실로 왜 늙어가는가 이것은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오경을 작성을 하고 썼습니다. 거기서 창세기에 잘 보시면은 인간의 수명은 120으로 하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5천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12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5천년 전 지금까지 21세기니까 약 7천년 전에 써졌던 그 내용이 결국은 오늘날 그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래 산다 해도 120년 이상을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노화되어서 죽어갈 경우 120세 이상은 목표치지 희망사항이지 그 이상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아니라 간혹가다 뭐 200년 이상 산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다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이 노화로 진행이 되는 것은 생명원소가 부족해서 그런다 하는 것이 저나 우리 회사의 하나의 그게 학설입니다. 생명원소는 우리 고스티브에 들어가면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생명원소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는 작용이 뭐냐, 세포를 구성하고 조절한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원소입니다. 29가지 생명원소로 우리 인체 세포는 구성과 조절작용을 해서 세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25세 이후부터는 몸 안에 생명원소가 부족해져서 자동적으로 노화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하나의 체험에서 나온 학설입니다. 30년 동안을 많은 사람을 셀젤, 폼바스라든지 여러가지 제품으로 건강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데이터가 다 존재하고 있고 또 관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전신에 예를 들어서 전신에 셀젤을 바르고 한증을 한다든지 폼바스가 앞으로 홀 바디워시라고 나옵니다.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홀바디 워시, 즉 다른 말로 폼바스로 입욕을 하고 셀제 전신에 바르고 한증하는 것을 일반 정상인들 같으면 질병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분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먹어서 보충하기가 힘든 생명원소를 몸을 통해서 경피흡수가 돼서 우리 온몸을 다시 건강하게 세포를 생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과 조절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세포가 소생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엄마세포가 있어서 항상 딸세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피부만 해도 28일 주기로 25세까지는 항상 딸세포가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이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하루마다 예를 들어서 혓바닥에 있는 맛세포, 맛을 느끼게 하는 세포는 하루에 한 번씩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것은 1년에 3번 내지 4번, 뼈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인가요? 그렇게 내가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25세까지는 바꾸어져요. 왜? 엄마가 딸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25세까지 성장만 하지 성장을 멈추고 25세부터는 늙어가기만 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3가지인데 하나는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신경세포, 심장세포는 태어날 때 엄마세포가 없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성장만 해요. 성장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멈추고 26세부터는 하루에 뇌세포 같으면 10만 개씩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간 그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경 같은 경우 한번 끊어지면은 다시 있는다 해도 끊어진 자리를 붙인다 해도 엄마가 없기 때문에 붙어지질 않고 끊어지면 평생 불치로 살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도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세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모든 것이 인간뿐 아니라 자동차도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망가지듯이 뇌세포, 심장, 신경세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질 않아요. 이 피부 같으면 칼로 찢어졌다. 그러면 병원 가서 꿰매죠. 꿰매면은 일주일이면은 다시 세포가 만들어져서 벌어진 자리가 자동적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자극을 받으면은 엄마 세포가 딸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은 늘 새로운 세포로 교체를 해야만이 되는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는 학자에 따라서 약 70조 개, 어떤 사람은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이 70조 개나 되는 모든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면은 인간은 죽질 않고 불사조로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냐? 세포가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질 않는다는 겁니다. 안 만들어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노화된 것들이 기형세포가 많아지면은 이게 뭐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구성을 다시 하도록 해주고 엄마세포가 딸세포를 다시 만들게 합니다. 그럼 만들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만든 세포가 각자 위치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을 조절을 해줘요.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거. 이것이 두 가지가 만들고 조절하고 두 가지가 합쳐지면
세포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소가 생명원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9가지가 발견이 됐지만 이거를 먹어서는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에 발라서 열을 가하든 발로만 놔도 괜찮아요. 발로만 놔도 스며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더 빨리 스며듭니다. 이렇게 전신을 할 경우에는 열을 가하는 장소에 가서 한증막, 찜질방, 사우나 하는 곳에 가서 전신에 바르고 땀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코스 본사의 이 센터들이 전국 각 지방에서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한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주일에 2~3번씩 셀젤 전신에 바르고 한증을 한다면은 25세부터는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스템, 이것이 우리 코스의 건강 미인 시스템이고 이걸 다른 말로 소마토 테라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자꾸 이렇게 건강을 되찾아 가야 되는데 25세 이후부터 늙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근육부터 태워서 그 주인을 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가 근육을 태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이 타면서 우리 목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20세 초중반부터 선생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6시간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25세 이전에는 열강을 해도 먹는 것마다 그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가지고 태워서 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세 이후부터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든 말을 하든 노동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움직인다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그 포도당을 태워서 그 에너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근육 저장된 것을 태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근육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태워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60세, 70세, 80세 가까이 되면은 이제 태울 근육이 없을 경우에는 피하층에 저장된 지방이나 내장에 저장된 지방을 마지막으로 태우도록 합니다. 뇌가. 그래서 이제 지방을 태웁니다. 근육이 태울 게 없어요. 그러면 지방을 태워. 그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인들 죽어갈 때 보면은 가죽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앙상한 뼈에 표피만 붙어 있는 겁니다. 진피, 피하층도 다 없어져요. 왜? 그걸 태워서 주인의 목숨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겸해서 어제도 내가 비만에 대한 실제에 대한 걸 처음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체는 근육을 태우고 마지막에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지방이 연소돼서 제거를 해야만이 다이어트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비만 관리 핵심은 지방 연소입니다. 지방 연소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지방 연소라는 것은 뇌가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지방을 태운다? 그럼 벌써 뇌가 막아버려요. 지방을 못 태우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된 지방은 비상식량으로 늙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뇌가 근육을 먼저 태우도록 하지 지방 태우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어서 단식 절식에서 살을 빼는 사람들은 근육만 태우는 겁니다. 지방은 절대 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단식이 끝나고 잘 먹는다 하면 한번 태워서 없어진 근육, 그게 단백질인데 고단백질, 쉽게 말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이제는 장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태워서 없어진 그 근육은 옛날처럼 보충이 안 됩니다. 굶으면 안 돼요. 단식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보충이 안 되고 조금만 보충이 되고 나머지는
비상식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어도 단식 끝난 다음에 먹는 것들은 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전부 지방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단식하면 할수록 이렇게 비만은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은 꼭 먹으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이고, 또 지방만 태워서는 안 돼요. 근육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만이 근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은 운동이지만 셀제를 바르고 누워서 관리를 받으세요. 센터에 가서 관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한 30분이든 1시간 관리를 하는 동안에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지방은 태워서 없애고 근육량은 늘어나게 하는 것이 본사의 다이어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3끼는 꼭 먹어야 되고 대신 군것질은 끊어야 돼요. 일체하질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근육을 늘리고 근육량을 증대시키고 체지방은 제거가 돼서 없애서 땀과 오줌으로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태워가지고. 이것이 키포인트, 이것이 주식회사 우리 코스의 키포인트이고 다이어트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냐? 다른 방법은 이제 운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하는 에어로빅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번 뱃살 나온 아줌마가 타이트하게 입고 에어로빅을 하루에 1시간씩 해도 절대로 다이어트 성공 못합니다. 더 이상 살찌는 걸 예방은 가능해도 1시간 운동해가지고는 지방이 연소가 안 됩니다. 최하 2시간, 3시간을 날마다 해야 돼요. 또 날마다 먹기 때문에 그만큼 인풋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아웃풋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운동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본사의 방법과 운동 방법, 이 2가지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사의 시스템은 운동을 해야 지방이 연소가 되고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누워만 있어도 우리 방법으로 셀제를 바르고 한증하는 방법만 써도 운동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운동하는 거 2시간, 3시간, 4시간 운동해서 그 늘리는 그 근육량만큼은 30분만 지나도 증대가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운동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운동 않고 쉽게 지방을 제거하는 거, 그 대신에 이제 매일매일 센터를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회복시키고 젊어지려면 일주일에 2-3번 센터에 가서 셀제를 바르고 한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다이어트 비만이 많은 사람은 날마다 가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받아서 지방을 연소시키고 근육량을 늘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성인병에 예방이 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저희 회사가 프랜차이즈나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해왔던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스 제품이 전국 피부관리실에 많이 쓸 경우는 10,000군데에서 20,000군데가 우리 방법을 썼고 우리 코스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셀젤은 리포젤하고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고, 또 하나는 미백과 주름살 개선에 기능성 물질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피부가 휘어지고 주름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드름도 좋아집니다. 얼굴 관리도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셀젤로 집에서도 하시고 센터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관리.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즐겁고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